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징계하고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서울 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조성 사업이 비리 의혹에 휘말렸죠. 참여연대와 민변인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이 더 있는지 광명과 시흥지구의 모든 땅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LH와 함께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정작 등잔 밑이 가장 어두웠던 셈이네요. 3기 신도시는 온 국민이 집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에서 내놓은 비장의 카드입니다. 그런데 투기를 막아야 할 LH 임직원이 누구보다 먼저 투기했다면 국민을 배신한 것과 다름없죠. 정부는 투기 가담자를 남김없이 색출해서 엄단해주기 바랍니다. 환자단체들이 국회를 비판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전에 난데없이 차기 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의사 성범죄가 686건에 달한다는 통계에는 한의사, 수의사, 치과의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혹시 장의사는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의사 면허 취소를 적용하면 의사들은 법을 공부해야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서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자기 돈 써가면서 변호사 밥벌이를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일반 국민은 법 공부해서 금고형 이상 안 받고 살아갑니까? 죄 짓고 빠져나갈 방법만 궁리하지 말고 애초에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차기 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하셨다고요? 이분 저번에는 막말했다가 논란됐던 그분이죠? 의협에도 참 인재가 없나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ABC협회는 신문이나 잡지 등 해당 매체가 제출한 부수 등을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국내 유일의 인증기관입니다. 이렇게 파악된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규모는 광고비 결정의 중요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실제 지난해 발행부수와 유료부수가 각각 80만과 60만 부 이상으로 이른바 A군으로 분류된 조선동아중앙은 정부 광고로 76억에서 최대 100억 가까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문사들은 부수에 따라 매년 수억 원의 정부 보조금도 받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 2019년 유료 부수가 116만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만을 넘겼는데요. 시민단체들이 이 집계를 부풀려 광고비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며 조선일보 법인과 방상훈 사장, ABC협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 문체부도 수사 의뢰 등 법률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하긴 요즘 주위에 종이신문 보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던데 ABC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전체 유가 부수는 700만 부 가까이 됐다고요? 주요 신문사들이 내세우는 유가 부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던데요. 부수 조작이 사실이라면 민생 위에 쓰여야 할 국민 혈세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줄줄 새고 있었네요. 천만도시 서울이 32년 만에 깨졌습니다. 서울시 거주 시민 수가 인구 감소 영향으로 32년 만에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2020년 말 기준 서울 시민은 991만 명입니다. 2019년 대비 내국인은 6만 명, 외국인은 4만 명 감소했습니다. 서울 인구는 도시와 산업화 영향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 증가했으나 92년
1097만 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순수 내국인 인구는 2016년부터 10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전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연령별 인구만으로 보면 생애 주기에 따라 대학, 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에 거주하던 청년이 내 집 마련, 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을 빠져나가는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집값이 후덜덜한데 안 빠져나가고 살 수가 있나요? 그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서울 인구 집중 현상을 32년 만에 미친 집값이 해낸 건가? 좀 허탈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평택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에 폐혈증과 폐렴 등 증상을 보이다가 오늘 오전에 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양시 일산 동구의 요양병원에서는 50대 환자가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오후 심장 발작과 호흡 곤란이와 응급처치를 받았는데요. 이어 오늘 오전에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사망했습니다.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례 다 백신 부작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게 사실인데요.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잠시 후에 무거운 녀석들에서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